네, 안녕하세요. 문성원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제 촬영 기준으로 하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이고요. 어제 뭐 제가 했던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모의 시험하고 그 저희 1회부터 기출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회 기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2회 기출 문제 이제 풀다가 이제 이문은 이제 오늘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이문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세법, 이제 변호사 시험에는 선택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국제거래법, 뭐 환경법, 뭐 노동법, 이렇게 여러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수험생분들의 이제 뭐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 조세법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강의하는 조세법이 선택을 제일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 이런 법률은 많이 선택하시는데 조세법을 많이 좀 적게 선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수험생들 만나뵙게 되면 여쭤보거든요. 조세법 어떠냐, 선택하는데 좀 주저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세법 뭐 관심은 다들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데 이제 그럼 왜 선택을 안 하느냐? 그러면 조세법이 양이 많다. 첫 번째, 양이 많고 어렵다. 그래서 기본 강의, 기본 법률 과목, 뭐 민사법이라든가 형사법, 공법 이런 것들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자기가 정말 생소한 조세법을 공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율을 건질 수 있을지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제가 조세법 뭐 강의하는 변호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 주저하시는 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뭐 선택을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느냐 뭐 이런 여러분 자유시고 이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세법에 어느 정도 선택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조세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변호사분들, 실무에 계시는 변호사분들 사이에서는 뭐 전문화를 해야 된다. 요즘 다 변호사분들도 예전처럼 뭐 변호사만 딱 되기만 하면 무조건 부가 확보되고 보장되고 그런 시대는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변호사도 뭐 일반 민사만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세 쪽은 굉장히 전문성이 하기가 좋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세법이 왜 선택을 안 하냐면 양이 많고 어려워서 선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조세법 분야로 진출함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조세법을 많이 하시고 싶으면 또 많은 노력도 필요하시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험생분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내년쯤에는 이제 실무로 이제 나오실 텐데, 이게 변호사란 직업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쁜 직업입니다. 뭐 되게 막 칼퇴하고 막 주말에 편하게 쉬고 뭐 그런 그런 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쁘다는 거는 자기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뭐 이제 가정도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생기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세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실무 가서 이제 조세법에 관심이 생겨서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로스쿨 수험생들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조세법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실무 가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면 조세는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회계사로서 이제 그 택스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로스쿨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세법은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세법 뭐 잘 모르겠어, 법인세법 잘 모르겠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생각하면 보통 누구 떠오르시죠? 어떤 자격증 떠오르시죠? 변호사 떠오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반 분들이 물어보면 세법 잘 모르면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변호사가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하는 노라고 세무사가 하는 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 개인적인 거예요. 뭐 이게 뭐 나눠져 있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건데, 이제 세무, 세법 이렇게 있는데, 세무라는 거는 제 생각에 뭐냐면, 자, 이제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이분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주택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신 뭐 부자이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이 세금 걱정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뭘 팔고 있는 데서 사실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데, 거기서 내가 세금을 얼마 정도 낼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보통 뭐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분들 많이 찾아가시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로 인한 세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 많이 찾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세금 얼마 냈어요. 얼마를 이제 냈는데 가세관청에서 태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세관청에서 납세자한테 혹은 이제 세무 대리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세금 잘못 냈어, 더 내야 될 것 같아, 증액 경정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게 당연한 말이면 뭐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봤을 땐 굉장히 불합리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다퉈야 되니까 이런 다투는 거, 뭐 조세불복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사분들은, 뭐 세무사분들,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비하할 뭐 생각도 없고, 제가 실상 말씀드리면 이제 법 해석하는 능력, 그런 연습들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세법, 또 세법이라는 걸 모든 법률 관계를 세법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럼 세법이 뭐 양이 엄청나겠죠. 민법보다 훨씬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을 뭐 유추 적용할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민법 지식을 모르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법 지식 어느 정도 있으시면 이런 조세불복이 부가가치가 높아요. 이게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불복 시장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시고, 또 근래를, 요즘에는 이제 사내 변호사, 또 뭐 기업 자문 변호사, 여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정통적인 송무 분야보다는 이런 쪽들도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 특히 기업에 있다 오신 분들은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세법은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현업팀이나 이런 데서 법률팀에게 이런 세무 문제가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쟁점이 있는데 이게 결론이 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법 전혀 모르게 되면 그 문제 자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게 왜 쟁점이 되지? 그러면 그거를 뭐 나가서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법무팀에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고충들이 많고요. 또 기업 자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M&A가 있겠죠. 합병.